11. 요구가 아닌 욕구를 찾아라 대시 5단계 인포트 디자이어, not demand. 설득에 저항하는 이유는 뭘까?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퀴엘라어시큐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마친 잭은 폴에게 설득에 관한 코칭을 시작했다. 폴, 자네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묻는 것이라네. 폴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고, 반대로 저도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 자네 말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잭은 이미 예상했던 내용으로 폴이 답변하자 우선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리며 뭔가 여운을 남겼다. 그러자 폴은 자신의 답변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의 실체가 궁금해졌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폴은 의문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이번에도 잭은 답변 대신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은 뭐지? 글쎄요. 잭의 질문에 폴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잭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폴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교환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말해 보라는 말이네. 예를 들어, 자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그런데 자네의 그런 행동은 단지 정보를 주려는 것뿐일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물론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며 설명하는 것은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것이지요. 폴은 아직도 잭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대답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잭은 답답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이해시켜서 자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지? 잭으로부터 거듭된 질문을 받자 폴은 잭이 자신에게 뭔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잭이 기대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래서 폴은 약간 자신 없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이유는 그들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대답했어. 벼랑간 잭이 큰 소리로 말하자 폴은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답변이 정확하다는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잭이 폴의 답변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자 폴은 마치 처음부터 스스로 해답을 찾은 양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폴이 정확한 개념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폴은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킨 채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폴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 정확하게 말했네. 자네가 말한 설득이 지금까지 자네와 내가 이야기를 나눈 목적이고 결론일세. 지금까지 잭의 거듭된 질문에 자신이 대답하면서 진행된 대화의 목적이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잭의 말에 폴은 뭔가 강한 물체가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고통의 아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환희였다. 상기된 표정으로 밝게 웃고 있는 폴을 지그시 바라보다 있던 잭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이제는 자네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설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하겠지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잭은 지금까지 나눈 대화의 핵심 내용을 역순으로 정리하려는 듯 연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당황한 폴이 잠시 머뭇거리자 잭은 폴의 기억을 돕기 위해 거들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되는데. 잭이 뭔가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건네자 폴은 머릿속으로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아, 찾았어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설득을 하려면 퀴엘라어시큐의 각 단계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폴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자신 있게 대답한 후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맞네.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리가 됐겠지? 네.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폴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고, 잭은 그런 폴을 대견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웃었다. 한편 폴은 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자 새로운 궁금증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었다. 잭, 방금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한 게 뭐지? 잭은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설득을 잘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데 특별한 방법이나 원칙이 있나요? 폴은 자신의 질문이 너무 엉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잭의 반응을 살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잭은 답변을 하지 않고 폴에게 되물었다. 글쎄요.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질문을 받은 폴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이 존재한다네. 방법이 있다는 잭의 말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이러한 폴의 모습을 바라보던 잭은 웃음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폴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할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잭은 다른 설명을 해주기 위해 폴에게 질문을 던졌다. 폴, 자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하겠네. 언젠가 자네에게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폴은 잭이 뭔가 다른 조언을 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이죠.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폴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소리의 톤을 높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잭은 폴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려는 듯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폴은 잭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마음속으로 긴장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 폴은 잭이 한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 정리했지만,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하지. 하지만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야.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지 않겠나? 잭의 설명에 이은 질문에 폴은 어떤 반문도 할 수 없었다. 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해 볼 수 있겠나?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 대해 설명하던 잭은 폴에게 대화 상대방의 저항에 관해 알려줄 의도로 질문을 던졌다. 상대방이 설득에 저항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상 대답을 하긴 했지만,
폴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일단 사람들은 누구든지 설득을 당할 때는 설득하는 사람에게 저항을 하게 돼 있어.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이지. 게다가 설득의 대상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네. 설득에 저항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관점이나 의견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 서로의 입장이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폴도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저항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설명에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네를 설득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자네는 상대방과 분명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겁니다. 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특히 자네의 성격상 매우 심하게 저항할 거야? 오히려 자네가 상대방을 설득하려 들지도 모르지? 특히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거만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일 때는 더욱더 심하게 저항하지 않겠나? 그래서 설득할 때의 태도나 표현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할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해. 특히 말할 때의 단어나 표현 기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네. 폴은 제게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자신이 취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았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군. 어떤가? 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심지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었고요. 다행이군. 그럼 오늘의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알려준 퀼라어식 큐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해 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폴의 표정과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퀼라어식 큐 프로세스를 연습하다. 잭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폴은 머릿속으로 퀼라어식 큐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어느 날은 잠꼬대를 할 정도였다. 그만큼 퀼라어식 큐 프로세스는 폴에게 큰 충격이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은 다음 주로 예정된 마케팅팀과의 회의를 앞두고 퀼라어식 큐 프로세스를 미리 연습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궁리하다가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직장 동료 케빈을 떠올렸다. 그 즉시 폴은 케빈에게 연락해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회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적한 식당을 골라서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놀랐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연락했어. 우선 음식이나 주문하자고. 케빈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물었지만 폴은 아무 일도 없다며 케빈이 마음을 놓게 했다. 케빈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라야 자신이 의도한 연습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폴이 지나가는 말로 케빈에게 질문, 을 던졌다. 케빈은 삶의 목표가 뭐야? 뜬금없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묻자 케빈은 의아한 표정으로 폴을 쳐다봤다. 케빈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폴이 말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 그래서 케빈은 어떤가 해서 물어본 거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케빈은 그제야 폴의 질문이 식사 테이블에서의 부담 없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목표에 대해 말했다. 언젠가는 내 회사를 만들고 싶어.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꼭 이루고 말 거야. 폴은 음식을 먹다가 잠시 멈추고 눈을 크게 뜬 채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케빈을 바라보자 케빈은 그런 목표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예전에 폴이었다면 케빈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거나 자주 끼어들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사뭇 달랐다. 폴은 케빈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해주면서 그의 말을 경청했다. 폴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q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인 경청, 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폴은 잭이 알려준 방법으로 케빈의 말을 경청하다 보니 그의 말 속에는 사실에 해당되는 것과 감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예 몰랐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들으니까 하나둘씩 귀에 들어왔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경청을 하다 보니 다음에 던질 만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폴은 이러한 경험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다. 케빈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서 목이 마른지 음료수를 들이켰다. 이때 폴은 세 번째 단계인 반응, 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케빈이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우리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나 역시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정말 대단해. 폴은 케빈의 말에 공감해주며 참으로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폴의 반응에 케빈은 기분이 좋아진 듯 밝게 웃었다. 케빈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확인한 폴은 반응, 의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곧바로 네 번째인 확인,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폴은 케빈이 말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케빈은 폴의 질문에 긍정을 하거나 부정확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케빈은 폴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폴은 케빈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찾아낸 또 다른 질문을 던졌고, 케빈 역시 기분 좋게 대답했다. 결국 폴은 q 프로세스를 상기하면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케빈과의 대화를 이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의 직장 동료로 바뀌어 있었다. 케빈은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폴은 식사를 겸한 케빈과의 대화도 좋았지만, 잭이 알려준 q 프로세스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또한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잭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개발팀과 마케팅팀의 합동회의가 시작되었다. 폴은 지난주 잭을 만나고 나서부터 회의에 대비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고, q 모델도 점검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팀장 제이크도 폴이 밝은 표정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자 어느 정도 기대하는 눈치였다. 드디어 회의가 시작되었고, 먼저 양쪽 부서에서 서로 공유할 정보와 의견들에 대한 팀장들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팀원들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의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 마케팅팀의 한 팀원이 그들의 입장에 대해 말하자 폴은 궁금한 것이 있다며 질문, 을 던졌다. 그 팀원은 폴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고, 폴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하며 주의를 기울여 경청, 했다.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자 폴은 충실한 설명에 감사함을 표한 후 그들의 의견이 이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칭찬의 말을 곁들여 반응, 했다. 그러고는 그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다시 한 번 묻는 한편,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 했다. 폴이 보여준 일련의 질문과 반응은 상대방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비추어졌고, 그로 인해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폴은 몇 차례에 걸쳐 q 사이클을 활용하면서 마케팅팀 팀원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을 끌어내기 위해 시도했다. 그런 가운데 폴은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주장이 드러나야 하는데,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겉만 돌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폴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회의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지난번 회의에 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지만 폴이나 제이크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폴은 또 다시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다. 퀴엘라어식 큐 사이클을 제대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결론을 얻지 못했을까? 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지난번 만남에서 잭에게 이번만큼은 기쁜 결과를 알려주겠노라고 장담까지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말하기에는 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폴은 며칠 동안 혼자서 답을 찾으려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잭에게 말하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을 찾기는커녕 더욱 지치기만 했다. 마침내 생각할 의욕도 에너지도 고갈된 폴은 잭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폴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알리고 약속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했다. 제가 놓친 것은 뭘까요? 폴은 미안한 마음에 30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잭을 기다렸다. 얼마 후 손목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는 5분 정도 남아 있었다. 혹시나 해서 출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잭의 모습이 보였다. 지금까지 만날 때마다 잭은 항상 정장 차림의 넥타이를 했었는데 오늘의 잭은 전혀 다른 차림새였다. 잭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폴이 의자에서 일어나 잭을 맞이했다. 잭이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잭은 짙은 감색의 더블 재킷 상의에 베이지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속에는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와이셔츠의 노타이였고, 신발은 어두운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미색과 하늘색 줄무늬의 실크로 된 행커치프를 꽂았는데, 전체적으로 멋지게 어울렸다. 그래서였는지 잭은 나이보다 훨씬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을 풍겼다. 안녕하세요, 잭.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멋지신데요. 의례적인 인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 고맙네. 혹시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지요?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 저녁에 비공식 사교 모임이 있다네.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다. 이때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한 음료를 놓고 사라지자 다급한 목소리로 폴이 먼저 말했다. 잭, 저는 지난번 코칭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자신했었는데,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네. 잭이 예상했다는 말에 폴은 어리둥절했다. 이미 예상하셨다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나는 자네가 잘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지. 폴은 잭이 자신에게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는 말을 듣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저에게 가지셨다는 기대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자네가 퀴엘라어식 큐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자네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네. 그런데 자네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예상했던 거라고 말한 것이지. 폴은 잭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잭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잭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놓친 건 무엇일까요? 폴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을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한 잭은 본격적인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려주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한 남자가 땀을 벌벌 흘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섰다. 그리고 주인에게 코카콜라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손님, 죄송한데 마침 코카콜라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남자는 그 편의점을 나왔고,
다른 편의점을 찾아가서 다시 코카콜라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손님, 죄송한데 마침 코카콜라가 떨어졌습니다. 혹시 목이 말라서 그러시는 거라면 다른 시원한 음료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 목이 타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원한 음료로 주세요. 주인은 냉장고에서 다른 음료를 꺼내 남자에게 주었다. 자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설명을 마친 잭이 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폴은 잭의 질문에 정신을 차리고 답을 찾으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글쎄요. 남자는 첫 번째 편의점 주인에게 코카콜라를 달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 편의점에서 똑같이 그런 요구를 했네. 그런데 앞에 편의점 주인은 손님의 요구에만 반응했고 두 번째 편의점 주인은 요구가 아닌 마음속의 욕구를 찾았지? 바로 이게 차이점이야. 그렇다면 두 주인의 차이점은 뭘까? 그들의 행동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라네. 잭은 폴의 답변을 돕기 위해 질문의 핵심을 정리해 주었다. 예, 앞에 주인은 코카콜라가 없다는 말만 했고 뒤에 주인은 콜라가 없다고 한 후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것이네. 그러면 두 번째 주인이 던진 질문은 무엇을 겨냥한 것이었을까? 겨냥이라는 말에 폴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자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정답이네. 사람의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을 욕구라고 말하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주인은 겉으로 드러난 요구에 반응한 것이고, 두 번째 주인은 요구가 아닌 욕구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라네. 폴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나 설득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욕구를 겨냥해야 한다는 말이네. 잭이 중요한 핵심을 말하자 폴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상대방의 요구가 아니고 욕구를 겨냥하라. 따라서 자네가 퀼라어시큐 프로세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욕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제가 지난 미팅에서 실수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었군요. 그렇지? 몇십 번의 질문을 던지더라도 욕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질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폴은 잭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오늘의 만남은 잭의 저녁 약속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되었고 잭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잭이 떠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폴은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기 위해 길거리를 잠시 걷기로 했다. 길을 걷던 폴은 갑자기 두 번째 만남에서 잭이 써준 메모가 생각났고 가방을 열어서 메모지를 꺼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U&I Y U 퍼스트 항상 상대방을 우선시하라. O Open the gate of mind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라. U Uncover the mind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표면화시켜라. And N Nesting the 5 steps for persuasion 설득의 5단계를 반복하여 습관화시켜라. I Import desire not demand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찾아낸 후 설득 프로세스의 인포트로 넣어라. 메모지에는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서 잭이 자신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폴이 겪고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5단계 프로세스를 알려준 것이었다. 폴은 메모지를 보면서 오늘 잭이 자신에게 기대했었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 것 같았다. 마지막 5단계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찾아라 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잭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폴이 메모지를 보고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폴은 잭이 알려준 해결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서머리 1.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 설득을 달성하려면 퀴엘라어시큐의 각 단계에 따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3.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지 않은 채 거만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일 때는 더욱 더 심하게 저항한다. 그래서 설득할 때의 태도나 표현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을 설득할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말할 때의 단어나 표현 기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4. 겉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에 잠재된 욕구를 찾아라. 이것을 찾으려면 상대방에게